미나는 그저 무심히 다른 옷을 보다가 영순의 목걸이에 시선이 멈췄다. 미나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기가 사라졌다. 미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항상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백화점 한복판이었지만 미나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김영순의 삶은 20살 무렵부터 시작된 끝나지 않는 폭풍우와 같았다. 가난했지만 착실했던 영순에게 남편은 마치 구원자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은 영순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가슴팍에 멍이 들고 얼굴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품에 안겨있는 어린 딸 민지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이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쏟아질 때마다 민지는 영순의 등 뒤에 숨어 조용히 훌쩍거렸다. 민지의 작은 울음소리는 영순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영순은 매일 밤 딸을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민지를 지킬 수 있을까? 민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이 나처럼 멍들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아닐까? 영순은 늘 두려움에 떨었다. 민지는 영순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어느 날 영순은 남편의 눈을 피해 민지와 공원으로 향했다. 민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넓은 공원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해맑게 웃는 민지의 모습은 영순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그날 공원 옆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두 사람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목걸이로 만들어 하나씩 나눠 가졌다. 엄마 하나, 나 하나. 너무 예뻐요, 엄마. 민지가 영순의 목걸이를 꼭 쥐며 속삭였다. 그 목걸이는 영순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영순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민지가 사라진 것이다.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영순은 목걸이에 매달린 민지의 사진을 보며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민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공원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영순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딸을 잃고 난 후 더 이상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 없어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20년 길 잃은 영혼의 고단한 삶. 딸을 잃고 남편에게서 도망친 후 영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고 낯선 사람들의 온갖 무시와 멸시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새벽 4시 30분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며 텅 빈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고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도 부지런히 일을 했다. 청소부 일은 더 고되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무거운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온몸에 파스가 붙어있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외로움이었다. 영수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그저 아줌마로 청소 아주머니로 불리며 살았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 영순이 삶은 오로지 딸 민지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일이 없는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딸을 잃은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영수는 한 종합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차가운 복도를 닦고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러다 우연히 소아과 병동에 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어노는 민지의 환영을 보았다.
영수는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았다. 민지야,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영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날 내가 한눈만 팔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공원만 가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후회가 영순의 마음을 짓눌렀다. 한때는 죽음마저 생각했다. 그러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영순을 붙잡았다. 아니, 죽을 수는 없어. 민지를 찾기 전까지는.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지 엄마 맞으시죠? 민지 찾았어요. 영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남성은 가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영순이 붙인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우리 민지가 거기 있어요? 영수는 주소를 받아 적곤 한 걸음에 그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아이는 민지가 아니었다. 민지보다 3살이나 어렸고 목걸이도 알지 못했다. 영수는 절망했지만 그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세상에 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한둘이 아니겠지. 내 딸 민지는 더 힘든 곳에 있을지도 몰라. 영수는 그날 이후로 가슴에 찢어진 상처를 안고 살았다. 매일같이 전단지를 붙이고 전화를 걸고 수소문했다. 그러나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희망은 점차 빛을 잃어갔다. 어느덧 영순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손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렇게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영수는 50대 중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거친 손에 붙들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 사람한테서 손 떼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영순이었다. 그날도 민지의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오던 길에 맞은편 골목에서 한 여성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곤 망설임 없이 뛰어간 것이었다. 다행히 남성은 겁을 먹고 도망쳤고 여성은 안도하며 주저앉았다. 그 여성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영순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성은 영순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영순은 망설이다 연락처를 건넸다. 아주머니, 꼭 은혜 갚을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여성의 밝은 미소는 영순에게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날 이후 그 여성은 매일같이 영순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 여성은 영순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저는 윤미나라고 해요. 편하게 미나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엄마가 없어서 좀 외롭거든요. 아주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자주 뵙고 싶어요. 미나는 영순을 은인이라 부르며 감사함을 표했고 영순에게 따뜻한 말들을 건넸다. 영순은 처음엔 미나가 부담스러웠지만 미나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조심스럽게 영순에게 제안했다. 우리 아빠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빠가 너무 외로우신데. 영순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영순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나 씨, 저에게는 그런 인연은 이제 너무 버겁고 두렵네요.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윤 회장이 직접 영순에게 연락을 해왔다. 안녕하세요, 김영순 씨. 제 딸이 꼭 좀 만나보라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우시면 친구로 지내도 괜찮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심이 느껴졌다. 영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만나기로 했다. 첫 만남에서 윤 회장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인 척 영순을 대했다. 윤 회장은 영순의 아픈 과거를 알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감싸주려 노력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어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윤 회장의 진심 어린 말과 한결같은 모습에 영수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 영순의 나이 55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윤 회장과 미나는 영순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특히 미나는 친딸 이상으로 영순을 따르고 아껴주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무르익던 어느 날, 미나는 영순을 데리고 쇼핑을 하러 갔다. 백화점 4층 여성복 매장에서 미나는 연신 영순에게 옷을 골라주며 싱글벙글 웃었다. 엄마, 이 옷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미나가 예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영순에게 건넸다. 영순은 탈의실로 향하는 대신 거울 앞에 서서 블라우스를 몸에 대보았다. 어머, 정말 예쁘다. 영순이 옷을 이리저리 맞춰보는 순간 셔츠깃 아래로 숨어있던 낡은 은 목걸이가 살짝 드러났다. 미나는 그저 무심히 다른 옷을 보다가 영순의 목걸이에 시선이 멈췄다. 미나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기가 사라졌다. 미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항상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백화점 한복판이었지만 미나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저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집으로 갈까요? 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수는 미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그래, 미나야. 그러자꾸나. 영수는 미나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나는 거실 소파에 영순을 앉혔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꼭 쥐고 있던 목걸이를 영순에게 내밀었다. 영순은 미나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았다. 자신이 민지에게 맞춰주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다. 영수는 놀란 나머지 손을 떨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이 목걸이 알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나는 물었고 놀란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곤 목걸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미나는 말했다. 이분이 우리 친엄마예요. 제가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거든요. 영순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고 손이 계속 떨려 가만히 있질 못했다. 미나는 울음을 그친 뒤 영순에게 다가갔고 영순이 차고 있던 목걸이를 풀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못 알아봤어. 죄송해요, 엄마. 민지야. 우리 민지니? 우리 민지야? 엄마가 우리 민지를 못 알아봤어. 엄마가 미안해, 민지야. 영수는 소파 밑으로 주저앉으며 한없이 서럽게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를 잃어버렸어. 영순과 미나는 서로를 꼭 안은 채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민지야. 내 딸. 민지는 엄마를 잃어버린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었다. 집을 찾아가기엔 너무 어린 민지는 울면서 공원을 이리저리 헤맸고 그곳에서 우연히 윤 회장을 만난 것이다. 윤 회장이 입양한 후 민지는 윤미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어린 미나는 자주 윤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늘 슬픈 표정으로
미나를 안아주기만 했다. 미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딘가에 있는 엄마 또한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다. 미나는 늘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 목걸이는 미나의 유일한 기억이자 엄마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목걸이 속 사진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 엄마가 있었다. 미나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미나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 엄마를 찾으려 했지만 엄마의 흔적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미나는 자신을 위협했던 그 강도가 오히려 고마울 정도로 그날 엄마를 만날 수 있었음에 그날에 대해 감사해했다. 영순의 절규와 미나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윤 회장이 들어왔다. 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거실에 섰다. 여보, 미나야. 왜들 그래? 영수는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윤 회장에게 다가가 목걸이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보, 이 사진 속 아이가 미나예요. 미나도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목걸이를 윤 회장에게 보여줬다. 아빠, 내가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어. 미나는 더 서럽게 울었고 윤 회장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두 여인을 끌어안았고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오열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윤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미나가 이렇게 당신의 딸인 줄 꿈에도 몰랐어. 윤 회장은 2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윤 회장은 공원 근처를 지나다 길을 잃고 울고 있는 4살배기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민지라고 했고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고 했다. 윤 회장은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갔지만 아이의 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때 막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 외롭고 힘든 시절이었어. 미나를 보는 순간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입양하기로 했지. 미나가 크면서도 항상 엄마를 찾았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지. 이렇게 당신이 내 딸의 엄마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미나를 데려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었지만 당신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거잖아. 영수는 윤 회장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 덕분에 미나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저는 우리 미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빠가 저를 키워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절대 몰랐을 거예요. 영순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삶의 희망을 잃었던 순간들도 많았다. 하지만 하늘은 영순을 버리지 않았다. 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남편을 보내주었고 결국 딸을 다시 영순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었다. 지금 영순의 목에는 딸 미나와 남편이 선물해준 새로운 목걸이가 걸려있다. 낡고 다른 목걸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목걸이이다. 하지만 영순은 그 낡은 목걸이를 버리지 못한다. 그 목걸이는 영순에게 가장 소중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영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